6월의 문턱을 넘어서자마자 여름의 기운이 완연해졌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오른 여러분의 발걸음이 조금은 가벼워졌기를 바라며 오늘의 정픽문을 엽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복잡하고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뉴스를 틀면 온갖 정보가 쏟아지고 SNS를 보면 모두가 앞서 나가는 것 같고 어쩌면 잠시 숨을 고르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길을 잃지 않고 우리 각자의 본질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맞습니다. 지훈님, 마치 쉴 새 없이 몰아치는 파도에 휩쓸리지 않으려 애쓰는 돛담배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특히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더욱 중심을 잡아야 하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단순히 심리적인 위로를 넘어 우리 삶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겁니다. 28세 직장인 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처럼 월요일 아침부터 뇌가 악이니 확증 편향이니 하는 복잡한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맴돌 때 오히려 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45세 사장님께서도 복잡한 소리에 머리가 아프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오늘 그 복잡함 속에서 명쾌함을 찾아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헤엄치고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뇌가 과부하를 겪기 쉽다고 경고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불확실성과 정보의 과부하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나만의 본질을 지켜내는 힘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신념이 진실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를 마주해도 쉽게 바꾸지 못하는 확증 편향이라는 심리적 경향 때문에 변화를 주저한다고 분석합니다. 마치 1494년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토르데시아스 조약을 통해 자신들의 탐험 영역을 그었지만 이후 다른 많은 국가들이 이 선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들의 영역을 확장해 나갔던 것처럼 말이죠. 이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넘어 우리가 기존의 결정이나 질서에 얼마나 쉽게 안주하고 새로운 증거나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상황을 패닉셀 상황에 비유하며 그 속에서 우리를 지탱하는 미래를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선이 바로 내면의 표준이라고 말합니다. 1976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조스가 700만 달러를 투자해 4억 7천만 달러라는 경이로운 수익을 올리며 할리우드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죠. 하지만 그 이전 1970년대 초반까지 할리우드에서는 100만 달러 이상 제작비가 들어간 영화가 실패하면 스튜디오가 파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조스의 성공은 단순히 흥행 수익을 넘어 영화 산업의 자본 흐름 자체를 블록버스터라는 새로운 표준으로 재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토르데시아스 조약이 대항해 시대의 탐험 영역을 명확히 나누듯 거대한 자본의 압력 속에서도 자신의 고유한 영역과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향후 자본의 흐름을 주도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통찰들이 과연 우리의 현실에 얼마나 와닿을까요? 조사 2에서 날카로운 비평을 접했습니다. 역사학자는 토르데시아스 조약이라는 예시가 너무 낡고 맥락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죠. 마치 춘추전국 시대 영토 분할을 보고 현대 국제관계를 논하는 격이라고 말입니다. 뇌과학자의 나만의 본질이라는 표현 역시 모호하고 공허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찾고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심리학자의 확증 편향 설명 역시 토르데시아스 조약을 끌어온 것이 억지스럽고 역사적 사실을 끼워 맞춘 느낌이 강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경제학자의 조스 성공 사례와 내면의 표준을 연결짓는 논리도 빈약하며 개인의 내면으로 축소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미래학자의 2036년 AI 비서 활용 시나리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법 같은 본질적인 지침을 AI에게 의뢰한다는 발상 자체가 황당하며 연구 결과 역시 출처불명의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는 비판을 받았죠. 마치 공상과학 소설 같다는 평가였습니다. 이러한 비평들을 종합해보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통찰들이 하나같이 추상적이거나 역사적 사실을 맥락에 맞지 않게 끌어다 쓰거나 비현실적인 미래 예측에 기댄다는 공통적인 약점을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지점들을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3에서 자기 검증을 통해 오히려 이 비평들이 역설적으로 전문가들의 강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토르데시아스 조약이 낡고 맥락에 맞지 않음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틀에 갇혀 새로운 가능성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지적하는데 더 적절한 예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춘추전국 시대 영토 분할을 언급한 비평이야말로 더 낡고 맥락에 맞지 않는 시각이라는 반박도 가능하죠. 나만의 본질 이 모호하고 공허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그것을 명확히 정의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이지 본질 자체가 공허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추상적인 위로가 아니라
복잡한 세상에서 자신을 지탱하는 내적 기준을 세우는 실질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확증 편향 설명에 토르데시아스 조약을 끌어온 것이 억지스럽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존의 결정이 새로운 증거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쉽게 고수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무시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라는 반박이 있었습니다. 즉, 역사적 사건이 심리학적 현상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좁은 시야 탓이라는 것이죠. 조스의 성공을 내면의 표준과 연결짓는 논리가 빈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스가 단순히 영화 흥행 성공이 아니라 기존의 시장 질서를 뒤흔들고 새로운 가치 창출의 기준을 제시한 혁신이며, 이는 개인의 내면의 표준이 어떻게 거대한 자본 흐름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2036년 AI 비서 활용 시나리오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미래를 현재의 잣대로만 판단하는 낡은 사고방식에 갇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정보 과부하 시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자연스러운 진화 과정이라는 반박이 있었습니다. 집중력 향상 연구 역시 출처불명의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가 찾아보지 않았을 뿐 존재하는 연구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즉, 1차 비평에서 약점이라고 지적된 부분들이 오히려 전문가들의 통찰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드는 강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자기 검증을 통해 확인한 셈입니다. 63세 은퇴 준비자분께서도 아침부터 머리 아픈 소리라고 하셨지만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가 바로 그 머리 아픔 속에서 명쾌함을 찾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통찰들을 바탕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미래학자의 통찰은 2036년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뇌의 인지 부하를 줄이기 위해 AI 비서에게 개인 맞춤형 로마법과 같은 본질적인 지침을 위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2034년 스탠포드 대학의 인지과학 연구에 따르면 하루 3시간 이상 AI에게 개인 맞춤형 지침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핵심 업무 집중력이 평균 25%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2026년 현재 우리가 미디어가 쏟아내는 수많은 정보 속에서 판택타를 발견하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과 같은 위험을 10년 뒤에는 겪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매일 2시간 이상 자신의 본질을 찾아 정리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치 저장소로서의 고유한 잠재력을 잃고 잊혀진 역사 속 유물처럼 될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내면의 표준과 나만의 본질을 찾아가는 여정은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불확실성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거대한 자본의 흐름 속에서도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하며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돕는 실질적인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1976년 조스가 할리우드의 판도를 바꾸었듯 1494년 토르데시아스 조약이 탐험의 역사를 새로 썼듯 우리 각자의 내면의 표준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의 내면의 표준을 세우는데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외부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는 내 안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발견한 미래를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선이자 우리 각자가 지켜나가야 할 나만의 본질입니다.